자, 6월 민주항쟁의 결과 국민들의 이제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 그리고 대통령 선출은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9차 개헌으로 이렇게 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에 맞춰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 야권에서 김영삼과 김대중 그 두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표가 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듬해 88년에 이루어졌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제 그 여소야대라고 하는 정국이 형성되게 됩니다. 즉, 이제 야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차지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야당이 이제 주도하는 이제 전국을 주도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었던 5공화국의 비리, 그 다음에 이제 5공화국 출범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 이거 이제 청문회가 실시가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기 그 여당이 소수이다 보니까 전국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었던 거고, 이런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결국은 3당 합당을 이제 단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그 김영삼, 김종필 이 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3당 합당을 해서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이제 민주자유당을 창당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을 이제 이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 중심으로 이끌어가게끔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8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서울 올림픽이 이제 성대하게 개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이제 남북 화해 모두가 모색이 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국제적인 사회 분위기와 함께 이제 남북 화해 모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가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게 되고, 그 다음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언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를 인정하는, 그래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냉전체제 해체라고 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냉전체제 해체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국교가 단절이 되고 있었던 소련이나 중국과도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교하는 국가들, 그 다음에 대외 관계가 좀 더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3당 합당의 결과, 다시 이제 이 3당 합당한 민주자유당의 후보로 김영삼 후보가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고, 이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이제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영삼 정부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5.16 군사 정변 이후에 31년 만에 들어서는 문민정부다. 그래서 민간정부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이제 흔히 말해서 문민정부를 이제 표방을 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민주화 운동의 결과 이제 이렇게 문민정부의 수립까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민정부에 거는 기대가, 국민들의 기대가 컸겠죠.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금융실명제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하에 숨어있던 이제 그런 금융들을 다 오픈하게끔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제 5공화국의 문제, 그러니까 즉 그 5.18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진상규명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이제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식민지 지배의 상징이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국가들의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도 이제 가입을 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민국의 첫발을 띄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혁들을 열심히 잘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97년에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결국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지원을 받는, 국제금융의 지원을 받는 이제 IMF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7년에 이 IMF 사태로 인해서 이 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연스럽게 결국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대표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김대중 정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였던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평화적인 정권 교체였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97년에 있었던 이 IMF, 그 전국을 타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IMF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업 구조 조정, 그 다음에 금융개혁,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국민들이 이제 나서서 금모기 운동 이런 것들도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개혁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IMF에게 빌렸던 기금들을 갚는, 그래서 IMF 구제금융에서 탈출하는 2001년에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김대중 정부에서 일어났던 정책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햇볕 정책입니다. 자, 이미 냉전 체제는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냉전 체제 끝난 상황에서 이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호적인 관계로 풀어나가고자 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햇볕 정책으로 나오게 됐던 거죠. 자, 그 결과 이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북해서 김정일을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공이 크게 세웠다라고 해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 그죠? 이제 노무현 정부가 다시 이제 그 정권이 계승이 되어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노무현 정부는 이제 과거사 청산을 이제 국정 과제의 핵심으로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2000년에 그 제주 4.3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이제 이런 제주 4.3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 그 다음에 국가폭력에 희생된 제주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거사 청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기를 서울은, 수도는 서울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행정수도 이전은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12년에 가면 행정수도 이전은 안 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세종시가 이제 마련되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지금 국가기관들이 많이 이전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제 그 한미 FTA,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FTA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자유무역을 확대해 가는 거고, 국가가 다자간 이렇게 무역을 확대해 나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하는 그 체제에 우리도 편승해 가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 성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지만, 이게 이제 정권 말기여서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자, 2008년에 되면 이제 10년 만에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경제 성장,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명 이제 4대강 사업도 이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G20 정상회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가적 위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행사들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경제 성장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 경제, 문화융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제로 내세우게 되고 강조를 해 나가게 됐던 거죠. 자, 그러나 이 박근혜 정부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동의 없이 이제 합의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촛불을 들고 이제 시위에 나서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이제 요구를 하게 되었던 거고, 이 국회에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 그 소추안이 가결되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 파면이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이 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이제 탄핵이 된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된 거고, 결국은 2017년 5월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 이듬해인 2018년 4월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판문점에서 개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이 분단돼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 하나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각 정부별로 이 통일을 위한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는 말 그대로 이제 반공을 이제 국시로 내세우고 있었던 거고, 특히나 이제 전쟁도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진 통일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2공화국에 들어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면 이 4.19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국민들의 평화통일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립화 통일론들이 제기는 되긴 하지만 이 장면 내각이 그런 통일안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유엔의 감시하에서 남북 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이제 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던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게 되면 70년대 들어가면서 일명 이제 닉슨 독트린 이후로 이제 그 냉전 체제가 완화가 되게 되죠. 이런 완화 분위기에서 결국은 남북 관계에서도 이제 변화 조짐이 보입니다. 그 결과 1971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산가족 찾기가 이제 제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제휴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한 이제 회담의 결과 그 다음에인 1972년에 가면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통일 원칙이 그 발표가 되는 중요한 이제 성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공동성명의 결과 이제 남북 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된 걸로 이제 합의를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북 관계가 물꼬를 트나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유신 체제가 선포가 되면서 결국 남북 관계는 각자 체제를 더 강화하는 부분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때 이제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서는 남북예술단 교환 공연도 1985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은 이제 노태우 정부에 가게 되면, 이 노태우 정부에 가면 이제 이게 90년대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90년대에 접어들면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냉전 체제가 완전히 와해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9년에 가면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기본 합의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서로 남북이 이제 체제가 다르고 하니 이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침략하지 않는다. 상호 불가침의 원칙. 그 다음에 상대의 체제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이러한 이제 원칙들을, 이제 이런 기본 내용들의 합의를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기본 합의서에서 본 것처럼 상대 체제를 인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91년에 이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이 한반도의 비핵화도 이제 선언을 하게 됐던 거죠. 이러한 이제 그 남북관계 변화 움직임이 노태우 정부 90년대에 이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김영삼 정부에서는 사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기로 합의까지 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94년에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이 남북 정상회담은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일환으로 이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촛대를 몰고 방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기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 결과 2000년에 평양에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게 되고, 그 회담의 결과 이제 6.15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흔히 말해서 개성공단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 사업을 복원한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선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가 조금 화기애애하게 햇볕 정책에 따라서 분위기 전환이 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이걸 이어받아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2007년에 평양에서 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러한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해 교전, 그 다음에 연평도 폭격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이어 이뤄지면서 결국 남북 관계가 이제 악화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딱히 이제 이러한 이제 남북 관계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이 통일에 관한 뭐 방안이나 노력들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7년 5월 달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문재인 정부는 그 다음해인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생중계로 이제 전 세계에 그 모습이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이제 판문점 선언이 제시가 되었던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크게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논의가 되었습니다.